안녕하세요. 키워드로 보는 독립영화 키보독 권희재입니다. 오늘은 독특하고 실험적인 분위기의 다큐멘터리 형식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11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수상작이자 2011년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초청작인 김숙현 감독의 죽은 개를 찾아서입니다.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집집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곤 했는데요. 저희 외할머니 댁에도 쫑이라는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숙현 감독의 외할머니 댁에선 이유를 알 수 없이 키우던 개들이 자꾸 죽어나갔다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이 질문에서 영화는 출발합니다. 공포스러운 개의 모습, 알 수 없는 효과음과 미스터리한 장면, 그리고 섬찟한 내레이션. 영화는 시작부터 기괴하고 독특한 장면과 소리로 우리를 빨아들입니다. 마치 저주로 인해 개가 죽은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마저 드는데요. 할머니 집으로 들어오는 개는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다. 할머니. 응. 할머니는 운명을 믿으세요? 믿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할머니의 대답. 할머니는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신다. 뭐 늙었고 빈하고 한심하고 억울하고 그렇다. 이 영화는 공포영화도 스릴러도 아닙니다. 외갓집이다. 내레이션 속 목소리는 김숙현 감독 본인의 목소리, 출연진은 모두 감독의 진짜 가족, 그리고 영화의 이야기 또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감독은 개가 자꾸 죽어나간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가족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원인을 추측해 나가는데요. 사촌 동생 미리는 말했다. 칩이 도로변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나가서 차에 치여 죽을 확률도 높고, 그리고 한번 나갔다 하면 못 돌아올 만한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하고. 항상 여기서 키웠잖아. 코너 쪽에서 안에서. 할아버지 여기 있지 않았었나? 7일장 할 때 여기다 모시지 않았었나? 할아버지의 영전을 모신 곳에 개가 항상 묶여 있었다는 사촌 동생들의 이야기. 다른 두 사촌 동생들은 개가 묶여있던 장소가 할아버지 개의 이야기를 죽음과 꺼냈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영화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결혼하던 당시의 이야기로 다가갑니다. 할머니는 어떤 소녀였을까? 하게든지 키 크고 인물 좋고 있는 북면 안에서는 인류가는 아가씨지. 영리하고 공부 잘했고 13명 중에서도 그래도 뭐 좀 2등감. 할머니의 자신감 있고 밝은 얼굴, 그래서 할머니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뻤던 그녀. 이제 시집 올라고 생각을 해보니 부모한테 잘해가고 긴 받고 살겠다고 내가 그런 생각 딱 들었지. 시집 가서도 귀여움 받고 살겠다는 당찬 소녀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당시 그러하셨듯 서로 얼굴도 모른 상태에서 할아버지를 공부시키기 위해 힘들게 일하며 뒷바라지했던 그렇게 할머니. 결혼하셨다. 이 할아버지는 그때 보니까는 학교를 안 다니고 집에 놀고 있어. 할머니가 내가 일할 끼니까 공부하러 가라 해서 내 일할 것만 하고 공부하러 가기 때문에 가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돼도 일하는 것과는 내가 말 안 했지. 아기를 임신하고 꿈을 꿉니다. 임신해서 꿈을 꿨거든.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좋는 게 꿈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 학교 운동장마다 가가지고 내가 처음에 이래 벌기가 하늘에 별을 받았어. 별이 쭉 늘어진데 하늘에서 별이 늘어진데 별을 이래 받아가 처음에 싸고 집에 왔는데 깬게 꿈이라. 꿈을 꾸고 아이고 이제 장군은 날란가 싶어서 얼마나 좋았다고 마음속으로. 길한 꿈에 장군 같은 아들을 낳을 기대에 부풀었던 할머니. 학교 발령이 할아버지 학교 발령이 나는 기라. 그러니까 그게 그 꿈이 아니라 이 발령 받는 꿈이라. 그래가지고 참 학교 교사 겸사상원을 37년간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꿈은 태몽이 아닌 할아버지 출세의 꿈이었습니다.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어찌 그 증조 할아버지 욕을 했었어. 할머니는 서운하시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 하시는 줄 아나. 나는 우리 집은 하숙집이라 하긴 하숙집. 할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이해하시려 했답니다. 집에서 할아버지가 너무 엄하니까
할아버지 밖을 돌기는 사실에 집에 들어오면 골치 아프거든. 밖을 돌면 내가 왜 왔냐 그러면 이해한다는 할머니의 눈에선 어쩔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아직 어렸던 그녀에게 이 모든 상황들은 슬프고 무거운 짐이었겠죠. 사람이 많이 없어서 할머니밖에 없으니까 약간 외로움 타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외로움에 죽었을 거라는 추측. 글쎄요, 개를 죽게 할 만큼 외롭다는 건 얼마나 사무친 외로움인 걸까요? 성기기가 본 데는 나 할딸아이거든. 할딸하고 여 시집을 오니까는 이제 할머니는 그 개나리 노란 소녀는 아닙니다. 이 낫질로 처음에 할 줄 몰라가 손이 전신에 이 숭타이 삐졌어. 이래가 손 비고 비로 헛고 남자도 내 마치 한 사람 없어. 활발하고 똑똑했던 할머니는 일도 동네에서 제일 잘했습니다. 고상고상 그런 얘기 다 하려고 그러네. 목이 맺혀서 뭐라 죽도 사도 못하고 사랑해. 저문화 세나 일을 하고 점들어 일하고 하면 징조 할배고 자는 줄 아나. 어떻게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어찌 엄마인지 술 자시고 뭐 조금만 뭐 눈이 그치는 게 있어도 막 이렇게 옷도 다지 뜯어보고. 하지만 힘들게 일하며 살림과 생계를 꾸려나가는 할머니에게 돌아왔던 건 술 취한 남편과 무서운 시아버지의 성화뿐이었고 엄마가 보고 싶었겠다. 외로웠을 할머니가 안쓰러워집니다. 정말 걔는 외로워서 죽었을까요? 너무 그게 보기 싫은 기라마. 엄마는 내 질문에 큰 삼촌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와 함께 불교 신자인 어머니의 추측. 할매 집에 삼촌이 저런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기운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걸 대신 사람의 기운이 안 좋으니 동물이 대신할 수도 있는 거지. 나쁜 기운? 그리고 삼촌의 일은 또 무엇일까요? 할머니는 아들을 낳기 힘든 운명을 지니셨다고 한다. 여기 증거가 있다. 외가 동네에는 야산이 하나 있고 큰 구멍이 있는 바위가 하나 있다. 그 구멍에 돌을 던져 들어간다면 당신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안 들어가더라. 어째 비밀을 캐듯 점점 미스터리해지기만 합니다. 그럼 할머니는 삼촌을 어떻게 낳았어? 그것을 산지를 지내고 불공하고 했어. 징조 할매 때부터. 아들을 낳기 힘든 타고난 할머니의 운명. 아들을 낳기 위해 할머니는 운명을 거스르고 산신제를 지냈습니다. 산에 가서 산신제로 지냈는 기라. 그럼 안 되는 건가? 그래가 재앙을 탔는 거라. 재앙 타는 것을 무릅쓰고 얻은 두 명의 아들. 온갖 구박에서 할머니를 해방시켜줄 귀하고 소중했을 아들이었겠죠. 그것을 산지를 지내고 불공하고 했어. 불공하고 낳았다 이거. 산지 불공하고 아들 둘 낳고. 하지만 산신제의 대가는 분명했고 할머니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큰 삼촌은 재산 문제로 가족을 등졌다. 다리 수술해가 3년이나 그 고통 볼 때 알아보니까 그 마음이 오죽할까. 아무리 상부치라도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있다. 여기 가슴 맺힌 게. 오랜 세월 풀리지 못하고 쌓인 할머니의 분, 슬픔, 억울함. 아까 막 지낸 거 이후로 조금 안 생각하려고 해도 사람인데 그죠? 생각이 날 때는 그렇지 새도록 자면 하루 찌개는 한 몇 번 그랬다만 여 3년이 사람은 아무도 안 듣거든만 한번 쳐서 통곡을 하고 울어본다. 그러고 세월이 가고 살았다. 세월이 가고 살고 보니 산것도 이렇고 그래만 너가 크고 예손 친손지 예손지 그것만 덩글덩글 커서 그게 내가 부인 풀리지 딴 데는 아무것도 부인 풀릴 데가 없다. 이 가슴이 맺히나. 할머니는 왜 아들을 낳고도 행복해지지 못했을까요? 죽어나간 개들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죽은 개를 찾아서였습니다. 키보독이 선택한 이 영화의 키워드는 바로 운명입니다. 영화는 운명을 믿는 할머니의 확신에 찬 대답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정해진 사람과 했던 결혼도 선택이 아닌 운명. 원망 없이 남편을 뒷바라지한 것도, 밖으로 도는 남편을 이해한 것도 그것이 할머니의 운명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걔는 점두룩 짚어주고 뭐 집에서 일해주고 부득이나 쫓기는 나가는 게이지. 그처럼 살았지. 시울이 눈물이고 막. 할머니가 생각한 개의 운명이란 그런 것일까요? 할머니는 아들을 낳기 위해 운명을 거슬렀습니다. 그래서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슬픈 개의 운명처럼 눈물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영화는 계속해서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 아픈 할머니의 운명은 유난히 슬퍼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 할머니, 여러분의 할머니의 인생과도 닮았을지 모릅니다. 엄마가 아는 할머니는 똑똑하기도 똑똑하고 성격도 대단하고 성격도 한 성격을 하고. 첫째 딸이었던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첫째 딸인 엄마는 누구보다 할머니를 이해합니다. 운명처럼 엄마는 할머니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첫째 딸인 김숙현 감독. 내가 엄마하고 똑같이 시집을 살고 엄마 내 사랑감 엄마하고 똑같이 살잖아. 영화는 꽤나 흥미진진합니다. 영화 속 곳곳에 등장하는 과거 아카이브 영상과 감독의 상상력을 담은 스톱 모션에는 등골이 오싹해질 수도 있습니다. 진주 할매 때부터 또 영화를 보다 보면 개가 왜 자꾸만 죽어나가는지에 대한 질문은 어느새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할머니의 운명은 엄마로 이어졌고 엄마의 업은 딸인 김숙현 감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 영화의 핵심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끝까지 봐야 합니다. 과연 운명이란 있는 것일까요? 개가 죽어나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영화를 보고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로 보는 독립영화였습니다.